지난 밤사이 유럽중앙은행의 서프라이즈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비전통적인 경기 추가 부양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내용이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과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조금 이슈엔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박진희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 밤 사이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ECB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추가 부양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드라기 총재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시장은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믿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미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래도 오늘 단기적으로 지난 밤 사이 글로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시장에서는 유동성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은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시장만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또 급반등을 했고 유럽도 환호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유럽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환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글로벌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악의 경기 회복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우리 시장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기대감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였었는데 미국 자국 내에서의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유통 물량 자체가,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크게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유럽 쪽에서의 자금 여력이 조금 더 가능해져서 우리 시장 쪽으로 수급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연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그런 양적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럽 안에서 부양시키기도 좀 바쁜 상황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자금의 성격도 향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 부양책의 내용도 상당히 앞으로 나오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풀어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자금을 푼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과의 경쟁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중국 쪽에 시장 흐름이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산업적인 부분에서 잠식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조금 더 중국과 일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일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환율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엔저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네. 달러화 강세와 함께 원화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엔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원화 환율 자체는 엔화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세를 또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에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엔저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일본에서도 자국 내에서도 엔저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앞에는 정말 이판 사판인데요. 정말 지금 본다라면은
수출과 관련해서는 엔저가 뭐 효용의 가치가 상당히 좀 크겠지만 또 수입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자국 내 물가 부담이라든지 자국 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일본 재무상 아소다로가 엔화 급락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발언을 좀 최근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향후 이제 엔화의 상승 탄력, 그러니까 엔저 탄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한 부분들은 부담입니다만은 뭐 그와 비슷하게 지금 원화도 상당히 급등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의 가장 강력한 경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하고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섹터들은 좀 앞으로 조금 주의라기보다는 뭐 시장에 있어서의 그 해당 기업들이 매출을 늘려가는 그런 기업 자체들의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산업 자체의 영향은 뭐 일정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주가 상태가 워낙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바닥권에 근접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그 기업들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서 이제 거의 좀 자유로워져 있는 오히려 좀 IT 쪽 섹터들은 뭐 향후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도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엔화 약세에 대해서 너무 우려해서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됐다라는 점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보수적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시장을 투자하실 때 좀 뭐랄까 업종 선택을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일본의 경기 부양 의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글로벌적인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반등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변수와 함께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이 극과 극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ELS와 연계된 공매도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업황 우려에 대한 뭐 우려감으로 인해서 종목이 급락을 했었고 또 그런 해당 종목들이 지금 거꾸로 또 반등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내수 섹터들이 상당히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답은 환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하는 입장에 있었던 내수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꾼 양극화. 뭐 물론 이 양극화가 고착화 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둘 사이에 벌어졌던 수출주와 내수주 사이에 벌어졌었던 그런 양극화, 대형주와 중소형주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림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양쪽을 다 같이 매매하실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게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낙폭과대주, 한쪽은 주도주 중에서 선조정을 지금 받으면서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은 그런 섹터들 위주로 다시 저점 매수에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신다라면은 양쪽 시장의 흐름을 다 동시에 어우러서 수익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응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런 대응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본인이 좀 선택한 sek터 내에서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이익을 취하시는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내수 섹터 내에서 그동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은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특히 차트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면 거래소 종목들은 60일선 정도까지는 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동안 주도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저점권대에 있는 60일선 정도까지 조정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지금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쇼크바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낙폭과대주 쪽 거래소 쪽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종목이 강하게 빠르게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다시 또 시장에서는 찾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전략,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같이 휩쓸려서 이번에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또 오히려 잘 찾아내는 전략을 동시에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도주까지 투트랙 전략으로 사용하는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현장 플러스에서 이어집니다.